알트 시즌 인덱스의 기준점이 되는 75는 상위 50개 알트코인들 가운데 75%가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최근 90일 동안 보여줬을 때 이제 알트 시즌으로 진입한 것으로 본다. 이게 지금 기준점이 75가 되는 건데 아직은 근처에서 와리가리 하고 있습니다. 와리가리 하면서 75를 뚫어내기도 하고 밑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비트코인이 힘을 좀 받았다가 약간 조정으로 들어갔다가 그 와중에 지금 알트코인들 일부가 펌핑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정도만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어떤 카테고리는 AI 종목들이 지금 펌핑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알트 시즌 양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조금 더 갈 길이 남아있다. 뭐 이렇게 지금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 합니다. 너 알트 시즌 놓쳤냐? 추격 매수는 하지 마. 그거 대신에 단기 하락을 기다려. 오르기만 하는 장세에도 단기 하락은 발생한다. 그래서 강세장에서 하락은 매수 기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개미들이 거꾸로 하잖아요. 이게 지난번 사이클에서 보면은 급등하고 나서 급락할 때 요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된다라는 거고 급등하게 되면 일부 익절을 하고 급락했을 때 매수를 하고 급등했을 때 일부 익절을 해서 수익화를 하고 여기서 빠졌을 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속적인 포물선형의 타이밍인가 아니면 강세장 고점을 찍고 이제 약세장으로 가는 길목인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빡세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지금 이제 막 포물선형 랠리의 시작 지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요 때를 고민할 게 아니고 요 타이밍인가 아닌가 요걸 고민할 때가 아니고 아직은 올라갔다가 빠졌을 때 요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바라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한 두세 번 정도 더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추격 매수를 할 필요는 없고 또 급등을 했을 때 요때 이제 추격 매수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분할 매도 시점인 거고 급락을 했을 때 공포에 쌓여서 패닉셀을 하는 게 아니고 요때를 알아맞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걸 알아맞히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약간 신의 영역이고 여기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이때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때 유명 분석가들 뭐 대표적으로 플랜 B 이런 사람들이 요때 외쳤던 게 뭐냐면 올해 안에 10만 달러 간다였어요. 그러니까 포물선이 더 갈 거란 얘기를 그때 수많은 분석가들이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그게 아니었죠. 한번 빠졌다가 가긴 가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약세장이 2년 넘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때려 맞춰 봐야지. 이건 어려워요. 이건 신의 영역이고 다만 확실한 거는 역사적인 패턴을 봤을 때 포물선형 랠리가 반감기 이후에는 발생하곤 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반감기 전후 시점에서 포물선형 랠리의 시작 지점에 지금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지 말고 강세장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강세장에서 등장하는 몇 번에 걸친 하락, 그때를 바이 더 딥,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거꾸로 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요번에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시장에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공부를 빡세게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걸 이제 몸으로 몸빵하면서 이제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요때 수익을 잘 누리셨다가 잘 또 하셨다가 요때 더 10만 달러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다가 요때를 대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제 물렸던 사람들도 엄청 많았죠. 이때는 사실 대응하기도 어려웠어요. 워낙 급격하게 빠지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상상하기 어려웠던 FTX 사태 이런 거 막 빵빵 터질 그럴 시기여가지고 굉장히 조금 험난했었죠. 험난했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목표 지점을 예를 들어서 여기를 때려 맞춰 봐야지가 아니고 여기 어딘가에서 한번 익절 내지는 어, 엑싯 타이밍을 이번 사이클의 엑싯 타이밍 나름의 기준점을 세워놓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명 트레이더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번 사이클에서 나의 엑싯 기준점은 10만 달러다, 15만 달러다, 17만 달러다.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엑시 타이밍 근처에 왔을 때는 알트코인들도 익절을 많이 해놓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엑시 타이밍이다 이번 사이클에서 이제 약세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이제 엑싯을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전에 기준점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팅을 해 놓지 않으면은
그게 액션으로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거는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암호화폐 시장이든 이 투자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체험적으로. 미리 이게 기준점이 세팅이 돼 있지 않으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강세장 초기 국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미리 잘 세팅을 해놓고 전략적으로 대비를 하는 거. 10만 달러 갔을 때 더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막 엄청 몰려들 거거든요. 그때 이후에 15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고 20만 달러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 목표치를 예를 들어 가지고 적지 않은 사람들은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를 기준점으로 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7만 달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곱하기 2가 14만 달러잖아요. 그래서 그 얼추 언저리를 타겟 지점으로 설정해 놓으신 분들을 많이 계실 거고, 실질적으로 유명하다라는 분석가들의 어떤 타겟 목표치도 그 정도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나름 그런 것들 조금 예민하게 바라보시고 미리미리 세팅을 해 놓으셔야지, 내가 이번 강세장에서 엑시트할 타이밍 너무 무리하게 욕심내다가 또 한번 약세장을 또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목표 달성을 나의 어떤 기준점으로 설정을 해놓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트 전체 시총 주간 차트예요. 알트 시총 차트를 보면 이전 사이클 고점 도달을 위해서는 70% 정도의 상승이 필요하다. 알트들이 지금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대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전고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트들도 전고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갈 길 멀었다라는 거죠. 엄청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 뒤에 급등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 조정 가능성이 왜 있냐? 지금 보시면은 엄청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어느 정도 받다가 받긴 할 건데 여기서 꼬라박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 지금 비트코인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통상적으로 비트코인이 급등을 보인 뒤 조정 양상을 보일 때 알트들이 펌핑을 한다라는 거, 요런 게 이제 통상적인 패턴을 대입한다라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패턴은 통계입니다. 통계, 확률, 이 원리, 에센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패턴이 통계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라는 것이, 그게 100%라고 볼 수는 없죠. 패턴이니까, 통계니까, 확률이니까. 그래서 패턴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는 늘상 이 멍 때리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 차트를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은 패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패턴은 100%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차트를 가지고 바라볼 때는 위쪽을 향할 가능성과 아래쪽으로 꼬라박을 가능성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한 개미들 입장에서 한 중간 정도 욕심을 내면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조금 현실적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이더리움이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더리움 차트가 빠졌어요. 여기 원래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빠졌습니다. 어쨌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00달러를 터치를 했습니다. 2021년 이후 처음으로 4,000달러를 터치했기 때문에 이제 뭐 전고 돌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3,600달러 위에서만 지지를 잘 받아준다라면 이더리움은 갈 길 잘 간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 그런데 그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조금 걱정을 해야 되죠. 하지만 이더리움과 관련된 굉장히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알트 시즌의 어떤 초입에 대한 기대감,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먼저 크게 움직여줘야지 알트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순환매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나 주요 알트코인들 대비 지난해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뒤처졌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런 급등 양상이 어떻게 보면 순리에 따른 게 아닌가, 뭐 그렇게도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TA 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이 10,000달러 향해서 잘 나아가고 있다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10,000달러의 시점은 올해 5월입니다. 굉장히 전폭적이죠. 굉장히 전폭적인데, 지금 이 채널 전체 45도 각도로 따라가고 있는 이 채널을 봤을 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지금 가다가 4월에 벌써 5,000달러 돌파하고 5월 되면 10,000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사실 3월에 탱크나드 포크, 5월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차트에는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서 이런 차트는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요합니다.
이더리움에 있어서는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한국 시간으로 3월 13일 밤 10시 반쯤에 이더리움 덴쿤 하드포크 메인넷 적용이 단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2 수수료 감소를 핵심으로 하고 있고 보안성도 강화시키는 이더리움 전체 역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성년기로 접어든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는 나이, 성년식을 치르는 어떤 그런 이벤트다. 라고도 지금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앞으로 이더리움이 나아갈 길과 관련해서 엄청 의미 있는 지금 하드포크가 이번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 2 수수료가 이렇게 거의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까지도 지금 절감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100배라는 거는 거의 이제 공짜 수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활동 당연히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 그렇게 수요 강화가 기대된다. 다시 말해서 더 전폭적으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레이어 2의 어떤 수용 가능성, 그 기대감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는 업그레이드다. 이더리움 수수료 지금도 너무너무 비싸다. 짜증난다. 레이어 2 마찬가지다. 너무 비싸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고질적인 이더리움의 단점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생태계를 구축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는 평도 가능하지만 사실 너무 수수료가 높고 너무 느려요. 상대적으로. 지금 뭐 솔라나 같은 경우만 비교를 해도 솔라나 엄청 빠르고 수수료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느리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도 뭐 레이어 2 뭐 송금하고 이러면은 몇만 원씩 수수료 나오니까 짜증 나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알트 대장으로서의 안정감은 있지만 실제 디파이 혁신을 더 온전하고 완벽에 가깝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요놈의 그 속도와 수수료 요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이번에 전환기적인 분기점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제 5월 되면은 빠르면 5월 23일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 지금 비트코인 시장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 덕분이고 그 중심에 블랙록이 자리하고 있는데 블랙록 역시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을 받겠다라고 출시를 하겠다라고 지금 신청서를 SEC에 낸 상황. 그래서 5월에 지연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올해 안에는 승인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이 거의 기정사실화 뭐 그런 느낌으로 지금 시장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지금 플랫폼 자체 기술적으로 보나 이슈적으로 보나 자산으로서의 한 단계 가치가 도약하는 그런 상황으로서 보나 모든 게 지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보니까 5월 이후에 만 달러 아니 이더리움 만 달러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번 주는 정말 최근 일주일 놓고 봤을 때 가장 트렌드적으로 카테고리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거 AI 테마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지금 니어 프로토콜 39%, 랜더 엄청 올랐더라고요. 58%, 60%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래프도 40% 넘게 올랐고 이 세타와 세타 퓨엘 동반 상승을 굉장히 의미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패치죠. 패치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1달러 때부터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프로젝트가 패치였는데 벌써 3달러.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세타 같은 경우에는 세타는 세타 퓨엘과 이 듀얼 토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타와 세타 퓨엘은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급등할 때도 그렇고 급락할 때도 그렇고 시간차를 보이면서 같은 흐름을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AI 테마에 이렇게 약간 올인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좀 보면 이 그래프를 좀 모아간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는 뭐 종목들 꼽자라면 니어, 렌더, 그래프, 세타, 패치 이 정도는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해당 종목들이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엄청 올랐기 때문에 아마 한번 의미 있는 수준의 조정이 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추격 매수하면 안 되죠. 이런 거 추격 매수하면 약간 이제 조금 초보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분할 매수하면서 물량을 늘려가는 거는 뭐 그건 이제 알아서 하는 영역이겠지만 벌써 50% 올랐어, 50%더 오르겠는데 라는 생각만 가지고 지금 신규로 들어가서 단기간에 뭔가 수익을 노려보겠다, 이런 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스탠스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 좀 하지 말자. 그런 거 하지 말고 조금 더 펀더멘털과 추세적인 흐름을 바라보고 이 트렌드적인 방향성을 함께 염두를 해두면서 차트와 이슈 이 두 가지를 같이 잡아보자. 이런 걸 지금 컨셉으로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들 지금 신규 진입해서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단기간에 엄청난 조정을 또 맛볼 수 있다라는 거, 그때 이제 물리면 짜증 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지금부터는 꼭 요 종목들뿐만 아니고 요 테마뿐만이 아니고 이번 강세장 전반에서 내 마음의 포모를 붙잡기 위한 어떤 그런 멘탈 케어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뭐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테마는 지금 사실 엔비디아 서밋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도 $1000 시대가 돼버렸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그래서 엔비디아 지금 개발자 서밋이 3월 18일이에요. 그래서 AI 테마가 조금 더 갈 거다라고 지속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3월 18일까지는 갈 걸,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 이 개발자 서밋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엔비디아 이후에도 올해는 빅테크들의 어떤 개발자 서밋이 굉장히 1년 내내 연중 캘린더 이벤트로 산재돼 있어요. 그래서 마소, 구글, 애플, 오픈 AI 11월, 그래서 쭉 계속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AI 테마는 비단 이 크립토 커런시, 블록체인 영역뿐만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가로지르는 핵심 테마 트렌드이기 때문에 크립토 커런시 영역에 있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가치, 그리고 이번 강세장 전반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테마, 뭐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RP는 지금 0.62달러 부근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다크디펜더는 지금 주간 차트를 통해서 바라보니까 0.6649달러 위로는 장애물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첫 번째는 1.8815달러, 다음으로는 5.8563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지라인으로는 0.6044 그리고 0.5286, 0.6달러 위에는 무조건 자리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좀 우리가 조금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0.6달러 위에서만 돌파 지지를 잘 받아준다라면, 다시 말해서 지금 정도의 가격을 잘 유지를 해준다라면 XRP 같은 경우에는 주간 차트를 통해서 바라보나 월간 차트를 통해서 바라보나 삼각 패턴이 아주 예쁘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0.62달러 위에서 지지만 잘 확인해주면 반등 가능성을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건 월드 오브 차트가 얘기한 3데이 차트인데, XRP 3데이 차트 예쁘죠? 지금 삼각 패턴이 뭐 3데이 차트를 통해서 보나 위클리 차트를 보나 먼슬리 차트를 보나 다 이렇게 예쁘게 지금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단 저항 돌파 잘 해내면, 다시 말해서 0.6달러 위에서 돌파 지지 잘 받아준다라면 앞으로 몇 달 동안 대규모 강세 물결을 예고하는 성공적인 돌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크레더블 크립토는 이거 짚어봤지만 사실 워낙 묻지마 강세론자여서 뭐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요거는 조금 그냥 기대감의 영역, 희망 회로의 어떤 그런 느낌이 좀 강하긴 합니다. 거대한 강세 돌파가 다가온다. 과연 이번에도 1000% 이상 반등이 가능할까? 이건 먼슬리 차트예요. 월간 차트인데 과거에도 이런 삼각 패턴이 잘 완성이 되면 900%, 완성뒤 900%, 완성뒤 8000%, 완성뒤 2000%, 완성뒤 1000%,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간 차트라는 거 올해 전반을 통틀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6개월 전후, 그러니까 올해 전반을 이제 좀 놓고 봐야 된다는 의미인 건데, 올해 전반 2분기를 지나고 나면서부터 소송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주 그냥 XRP 시세를 크게 핸들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심원 판결이 2분기에 진행이 되니까 배심원 판결 결과를 보면 대략적으로 1심 판결의 방향성이 나올 거예요. 짐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만 보면은 XRP가 정말 의미 있는 급등세를 보여줄지, 아니면 또 꼬라박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일코인 같은 경우에도 차트가 지금 굉장히 예쁩니다. 이건 3데이 차트인데 이미 조금 급등을 많이 해줬어요. 파일코인은 우리가 몇 달 전부터 파일코인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젝트고 차트가 되게 좋다, 그리고 너무 많이 눌렸다. 이건 지금 3데이 차트인데 주간 차트를 통해서 보면 더
심각하게 눌려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캡틴 5 같은 경우에는 3데이 차트를 기준으로 조금 더 의미 있는 반등세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홀더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신규로 들어가실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기 조정 나올 수 있어서 최근에 급등세를 좀 보였던 종목이라는 거, 그런 것들은 추격 매수는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거는 비체인 홀더분들도 많이 계신데 비체인 3데이 차트예요. 월드 오브 차트가 얘기하는 건데 지금 리테스트 돌파 리테스트 잘 진행이 됐고 아마도 단기 몇 주에 걸쳐서 조금 더 의미 있게 뭐 이 사람은 뭐 3배 300%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 봐야죠.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중간에 또 어떤 일이 닥칠지 악재가 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3배 정도 간다. 요거는 이런 거를 약간 염두에 두시면 안 되고 차트의 흐름 자체를 좀 보시면서 추가받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까지는 염두에 둘 수 있겠구나. 이 정도 포지션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개미들한테는. 그래서 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틸리티적으로 훌륭한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미 상용화가 된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대기업들의 어떤 테스트 평가는 다 끝난 종목입니다. 우리나라도 삼성중공업이 비체인이랑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제 기억에는 그것도 벌써 한 1년 반 더 된 것 같은데 꽤 많은 글로벌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금 실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XRP랑 좀 비슷하죠. 느낌이 이미 블록체인 혁신을 구현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시장의 평가 끝났다. 그런데 시세는 개판 5분 전이다. 뭐 그렇게 좀 바라볼 수 있어서 비체인 홀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한 번씩 가져오는데 아무튼 차트 흐름 나쁘지 않고 일단 몇 번 강세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지지 테스트를 잘 진행을 했다. 이 정도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